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별하자 성폭행.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가해자는 75세 남성인데요. 알고 지내던 여성이 남편과 사별을 하자 자신과 만나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거절을 하자 집착이 심각해지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남성을 피해서 이사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사간 여성의 집을 찾아내서 목검을 들고 위협을 했고요.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성폭행을 하기 전에 무슨 각서까지 쓰게 해서 그걸 받아냈다면서요? 네, 뭐 각서 자체의 제목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강제 교제 각서라면서 이 각서를 작성케 하고 뭐 도장이나 사인을 좀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뭐 대충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이제 피의자죠. 1,500만 원을 빌렸다. 또 교제하는 대신에 이 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해가지고 각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성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저런 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계약이라는 거는 뭔가 약속과 약속의 어떤 합치를 표현하는 건데 저거는 선량한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계약이 이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체 포기 각서 같은 그런 거 거죠? 같은 겁니다. 예. 아무런 의미 없는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저는 이 지점이 정말 괘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이 피해 여성이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하니까 그 피해 여성의 딸에게까지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당연히 피하겠죠. 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이 70대 노인이 딸한테 음란한 문자, 즉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불쾌감을 느끼는 문자를 2회나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받으면 그만둬야지. 왜 또 딸까지 피해를 칩니까? 이 70대 노인이 그랬다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사람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 딸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없기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좀 이 정신 나간 사람 좀 심리를 분석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들으면 75세 노인이 왜 이런 성폭행을 했어? 이런 이슈에 이제 치우치기 쉬운데 사실 그냥 나이 빼고 보면 됩니다. 나이 빼고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적인 증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위로를 해야 되는 사별한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스토킹을 하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둔기를 사용하고 각서를 없는 각서를 만들게 하고 넘어서서 딸에게까지 음란 얘기를 하게 했잖아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람들은 타인 감정 무시하고 사람들 착취하고 양심의 가책 못 느끼고 성적인 비행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나이는 70대지만 그냥 우리 뭐 중장년이나 청년들이 하는 어떤 사회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6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다른 남성. 자,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어서 구속이 됐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강제 선물? 네, 이번에는 63세 남성인데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상가 여주인에게 8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사이에 10번 정도 계속해서 내 선물을 좀 받아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사장님의 동의 없이 가게 앞에 선물을 뒀는데요. 이 선물, 우산과 달력, 복권 같은 누가 받아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선물들을 남겼습니다. 자, 이 선물 종류. 일단 행동도 이상하지만 선물도 말이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산, 달력, 복권. 소장님, 이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뭐 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주면 그 사람도 좋아할 거야, 필요할 거야. 뭐 달력도 내가 주면 좋아할 거야. 뭐 복권도 감동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스토킹을 받는 여성은 이렇게 좋아한다고 구애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메시지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선물들이 반갑고 좋겠습니까?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이런 걸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심리로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그 사별한 여성을 성폭행했던 70대 그리고 이 60대 일단 구속이 됐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 이 두 노인을 수사했을 때는 불구속 송치를 했었대요. 그런데 검찰이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 해서 직접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답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보완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해서 나중에 구속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전 방식 같아요. 특히 이제 가해자의 나이가 70대, 60대니까 그 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기본적인 성적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아주 당연한 건데 그것을 너무 좀 늦게 했던 게 아닌가. 또 그 이후에 범행 자체가 뭐 스토킹 처벌법이긴 하지만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